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영어 선생님 MJ입니다. 오늘은 제60강 분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분사 1탄입니다. 분사라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동사의 ing 형태, 그리고 pp, 동사에 ed 붙는 과거 분사가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ing라고 하면은 영어에서 ing라 하면은 두 가지 이름이 있죠. 하나는 동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동명사. 또 하나는 현재 분사라는 게 이름이 있습니다. 동명사는 뭐냐? 동사의 ing 형태인데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보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보어는 주어와 의미가 일치합니다. 해석했을 때 그 의미가 일치되는 걸 동명사 보호랍니다. 그러면 현재 분사는 뭐냐? 일단은 분사는 분사 자체가 형용사 기능입니다. 형용사 기능하죠. 형용사 기능은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보호 기능이 있죠. 2형식하고 5형식에서 보호가 있죠. 이 두 가지 기능이 있고 물론 분사가 부사절에서 축약되어서 분사구로 바뀌는 부사 기능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강의해 드릴게요. 일단은 분사는 형용사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런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보호 기능도 하면서 또 하나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동사 ing 나오는 형태인데 이때 비동사와 동사 ing를 연결하면 동사 하는 중이다. 진행 의미죠. 진행 의미. 이럴 때는 이 ing가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최소한도로 동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고 보어일 때는 주어와 의미가 일치된다 해석할 때 현재 분사는 형용사 기능이 되기 때문에 명사로 수식한다 또는 2형식이나 5형식에서 보호 기능을 한다.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ing 진행 의미일 때 동사는 중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외워놓으면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인데 능동적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는. 그리고 진행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되는, 뭐뭐 당하는, 뭐뭐 해진, 뭐뭐 된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뭐뭐 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동적인 의미라면 특히 타동사의 pp죠. 타동사의 pp일 때 수동적 의미를 지닌다는 거 잘 챙겨두시고 두 번째 분사의 역할입니다. 분사가 혼자 나와 단독으로 나올 때 형용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항상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항상.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Teaching is a challenging but rewarding career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challenging은 도전적인이죠. 도전적인. rewarding은 보람 있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원래 challenge라는 단어하고 reward가 타동사에서 ing가 붙어서 형용사로 바뀐 거죠. 기능이. 그래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도전적인 형용사하고 rewarding이라는 형용사가 career, 직업을 수식하죠. 됐죠?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면 upcycling i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discarded materials into something useful입니다. upcycling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재활용하는 데서도. upcycling은 어떤 과정이다 이런 뜻인데 of transform이라는 단어 A가 나오고 into가 나오고 B가 나와요. 그럼 A를 B로 바꾸다 변형시키다라는 수어입니다. A를 B로 바꾸다 변형시키다. 여기에서 discard라는 단어가 원래 버리다입니다. 이게 타동사로 버리다입니다. 버리다. 그런데 타동사의 pp 즉 과거 분사형이
materials라는 명사 앞에서 이 명사를 수식하죠. 버려진이죠. 버려진. 조금 전에 내가 수동의미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뭐 되는, 뭐뭐 해진, 뭐뭐 당하는, 뭐뭐 된 이런 의미를 해석했죠. 그래서 버려진 재료들을 something useful, thing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nothing, something, anything 이런 단어는 뒤에서 수식하죠. 그래서 유용한 어떤 걸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업사이클링이라는 뜻이죠. 디스카르드 단어 잘 챙겨두십시오. 수능에도 필수어입니다. 버려진. 그 다음에 위에 이론에서 두 번째 줄의 이론이 분사가 수식어구를 동반할 때, 분사 뒤에 수식어구를 동반할 때는 명사 뒤에 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number of kids affected by obesity has tripled in the past 2 decades가 나옵니다. obesity라는 단어는 밑에 해석도 있겠지만 비만이라는 뜻이죠. 비만. obes가 뚱뚱한 비만이라는 뜻이거든요. obesity 단어 잘 챙겨두시고 affect라는 단어가 원래 영향을 끼치다도 있지만은 병들게 하다, 병이 나게 하다라는 타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affected가 pp죠. pp인데 뒤에 by obesity라는 부사구가 따라 나와서 비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병이 난 아이들의 수가 지난 20년 동안 3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affected가 by obesity라는 뒤에 부사구를 수식해서 앞에 있는 아이들을 수식합니다. 부사구가 따라 나오면서 affected가 by obesity가 따라 나오면서 앞에 있는 kids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영작할 때 이런 순서대로 작문을 하셔야 돼요. 이 분사가 명사 앞에 가느냐, 분사가 명사 뒤에 가느냐는 잘 챙겨둬야 됩니다. 이론적인 것도 확실하게 머리에 외워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죠. 자, 보시면 the number of 복수 명사입니다. the number, 오늘 빨간 색깔로 합시다. the number of 복수 명사. 이건 단수 동사를 쓰죠. 왜 그러냐? 아이들의 수, 실질적인 이 문장의 주어는 the number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봤습니다.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전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렸지만 a number로 보죠. a number of 복수명사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a number이라는 이 뜻이 many의 뜻입니다. large와 large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뒤에 이 복수명사가 문장이 주어되죠. 그러니까 동사의 복수형이 되죠. 복수형. 이 두 개는 꼭 여러분이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 triple이라는 단어 자동사로 3배가 되다는 뜻이고 decade는 10년인데 2 decades니까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in the past 지난 20년 동안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제가 has tripled라는 현재 완료가 왔습니다. 한 문장에 대해서 분사, 그 다음에 수일치, 그 다음에 현재 완료까지 정확하게 문법이 3개가 녹아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문법에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갖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here are로 나오면 무조건 일형식 문장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seats, 좌석들이 주어가 되고 are이 있다라는 일형식 동사거든요. 자, reserve라는 단어 따로 마련해 두다, 따로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served가 pp죠. 이게 for the elderly. The elderly는 어르신들이죠. 그래서 in the buses and the subways. 버스와 지하철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따로 마련해 둔 좌석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eserved가 seats를 뒤에서 꾸미죠. 타동사의 pp가 뒤에 부사구를 데리고 와서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초적인 분사의 수식 관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 유발 동사라는 타이틀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금 쭉 적어놓은 이거보다도 단어가 더 많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중학교 시험이나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형용사만 정리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감정 유발 동사도 사실은 타동사입니다, 이게. 타동사예요. 사전 찾아보면 타동사에 ing 붙는 경우 타동사의 PP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타동사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타동사. 즉 감정을 유발시키는 타동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동사이죠. 예를 들어서 뭐 write라는 단어 있죠. 많습니다. 타동사죠. 예를 들어 write라는 단어 하면 write 뒤에 목적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그 다음에 by 이래 나오죠. 이때의 pp와 이 감정 타동사의 pp는 다릅니다. 기능 자체가. 아시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동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일반 타동사의 pp는. 근데 감정 타동사의 pp는 수동태라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유발 타동사의 pp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형용사 보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만 선을 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언어학적 학문적 영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자, 이 감정 유발 타동사는 사람이 만약에 주어로 나와요. 그러면 PP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물이 주어면 ING 형태가 나온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 중학교에서. 이걸 수동능동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래서 밑에 적어놨는데, amaze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놀라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amazing 하면 놀라운, amazed 하면 사람이 놀란, interest도 재밌게 하다, 흥미롭게 하다인데, interesting 하면 재미있는, interested 하면 관심 있는, interesting은 재밌는, excited는 흥분시키다, 마음을 들뜨게 하다 이런 뜻이지만 exciting 하면 신나는, excited 하면 기분이 들뜬, 신이 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걸 뭐 수동 능동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싹 다 외워주시고 밑에 제가 이야기 드린 문장을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the science fiction novel i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다 좋아요. science fiction은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그 공상과학 소설, novel은 소설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은 매우 재밌다, 아주 재밌다죠.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이 주어잖아요. 사물이죠. 그게 interesting ing가 맞습니다.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걸 interested 적어놓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죠. 자, 참고적으로 나벌은 명사로 소설이지만 나벌이 형용사로는 뭡니까? 형용사로는 참신한,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죠. 이거는 아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I'm interested in Latin music이죠. 나는 라틴 음악에 관심이 있어. 내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interested입니다. interesting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 것도 챙기시고, 이걸 우리가 수고로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뭇에 관심이 있다 표현이죠. 그럼 만약에 반대 표현은 뭡니까? 반대 표현은 be uninterested in. 같은 거는 be indifferent to입니다. 이렇게 뭐뭇에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죠. 뭐뭇에 무관심하다. 글자를 좀 못 쓰더라도 그거는 이해를 하세요. 일반적 연필이나 펜 쓰는 것보다도 이 탭 위에 글자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쁘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글자를 잘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장. 요즘 왕따가 학교에서 가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마음 아프죠. 우리 청소년들. 자, bully라는 단어가 약자를 괴롭히답니다. 약자. 절대 약자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강자는 불의에 대해서 강한 자와 붙는 거지 약자를 절대 괴롭히지 않습니다. Bullying is embarrassing and painful for victim. Stop bullying now입니다. 자, bullying, 약자 괴롭히기, 집단 따돌림, 왕따시키기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embarrassing이 됩니다. embarrassing. 위에 적어놨는 단어 중에 embarrassing 있죠. 창피스러운. 이 embarrass라는 단어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창피스럽고 쪽팔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 느낌을 잘 살려보세요. embarrassing. 그래서 집단 따돌림은
굉장히 victim은 피해자죠, 피해자. 피해자에게 창피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워. 그래서 stop bullying now. 지금 당장 약자를 괴롭히는 걸 그만둬라. stop ing는 뭐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는 거예요. stop ing.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embarrassing이 형용사 보호됩니다. embarrassing. 왕따시키는 것, 집단 따르려 하는 것이니까 embarrassing이 되죠. embarrassed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분사의 기본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도 있고 또 쉽게 와닿는 학생도 있을 건데 그거는 실력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편입니다. 가장 쉽게. 그런데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 생소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꼭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MJ 영문법을 듣는 중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은 지금 주니어 능률 복화 중학 필수 수거 총정리 책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그 수고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지실의 방에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올리기 때문에 매일 올리지는 못해도 내가 바빠서 매일 올리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4, 5일분은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총정리해가지고 단어나 수고를 빵빵하게 좀 실력을 탄탄하게 길러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파이팅 하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MJ 영문법 제61강 동명사 대 현재분사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볼 때 아예 동사에 ing가 붙는 형태를 보면은 이것이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구분하기 힘든 분도 많아요. 그리고 쓸 때도 영작할 때도 동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건지 현재분사 자리에 들어가는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문법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고 내신에서도 수능도 마찬가지에 출제됩니다. 특히 현재분사, 과거분사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죠. 자동사는 두 가지가 있죠. 일형식 자동사는 뒤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부사나 부사구가 오죠. 이형식 자동사는 보어가 오죠. 그 다음에 타동사는 세 가지가 있죠. 뒤에 목적 오는 경우 있고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오형식은 목적어 다음 목적보 이렇게 5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집니다. 동사란 범주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어지지만 그 자동사 뒤에 2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고 타동사 뒤에 3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 형식에서는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걸 먼저 아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사에 ing 붙었을 때 타동사에 ing 붙었을 때 여러분이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간에 이 자동사 ing 뒤에 뭐가 나와 있는지 타동사 뒤에 ing에 뭐가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것이 바로 1형식 구조로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3형식 구조로 나와 있는 건지 5형식 구조로 나와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물론 영어 학자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동명사라 하는 거는 요 단어 자체 요것만 보고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 전체 뒤에 따라 나오는 부분 전체를 보고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자체만 보면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따라 나오는 부분을 본다 우리는 동명사구 그 다음에 현재분사구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현재 분사구라 말할 수도 있고 분사구라 말할 수 있어요. 모양이 이제 ing니까 현재 분사구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명사 현재 분사를 배울 때 그 단어 자체만 ing부터는 단어만 말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딸려온 식구들까지 다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문장을 봐야 됩니다. 자, 내가 서론 부분에 쭉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머리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부터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잘 알게 될 거예요. 자, 1번에 동명사부터 간단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명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약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1번 동명사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주어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명사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거나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보호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보호는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일단은 문장을 보세요. 처음에 knowing yourself is the beginning of all wisdom이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입니다. 애리스토틀. 너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자, 일단 동사가 is죠.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하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 왜냐하면 주어 이형식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 나오고 뒤에 명사가 보호 나오면 이 주어와 보호가 의미상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knowing yourself. 동명사로 지금 주어 자리 있는데, 자, know라는 단어는 뭐뭇을 알다는 타동사지요. 그럼 타동사 뒤에는 지금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죠? yourself. 그런데 왜 제귀 대명사가 나와 있느냐? 여기서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만약에 제귀 대명사다. 단수면 self고 복수면 selves죠. 이런 경우는 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 같은 사물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귀 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 자신을 아는 것은 이란 말은 너가 너 자신을 아는 것이란 말이기 때문에 앞에는 주어 you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you하고 yourself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제귀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다. yourself가 맞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동명사가 주어인 형태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 여기서는 제기대명사까지 나오는 문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Sharing joy increases joy. Sharing sorrow decreases sorrow입니다. 자, 여기서 share이라는 단어는 공유하다는 뜻이죠. 나누다, 공유하다. 그러면 타동사예요. 그럼 뒤에 joy라는 목적어가 나오죠. 그리고 동사에 s가 붙습니다.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도 is고 두 번째 문장도 increases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기쁨을 나누는 것은, 기쁨을 공유하는 것은 그 기쁨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두 배로. 그죠? 그럼 슬픔을 나누는 것은 슬픔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여기도 s가 붙죠? 됐죠? 자, 세 번째 문장은 뭐냐면 이런 문법이 있어요. 자, not이 있어요. never 있습니다. 이 not이나 never은 우리가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부사라고 강의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to 부정사도 있을 것이고 ing, 동명사도 있을 것이고 ing는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있죠. 오늘 강의는 약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pp는 과거 분사죠. 이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 앞에, 바로 앞에 이 동사를 부정합니다. 의미를 부정할 때는 바로 앞에 써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수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써야 되죠. 그래서 지금 vote라는 단어가 투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not이 voting이라는 동명사 앞에 썼습니다.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not이 빠지면 투표하는 것인데 not이 들어가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것, 투표하지 않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is not a protest but a surrender이죠. protest는 항의라는 단어고 surrender는 항복 또는 굴복이라는 뜻입니다. 굴복. not A but B 문장이든 not 명사 but 명사.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항의가 아니라 항복이다.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내가 한 표의 선거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이죠, 그거는. 근데 그 투표를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포기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항의라는 단어는 부당함에 대항하는 나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이게. 항의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주권, 즉 선거권, 주권을 포기한다라는 거, 즉 선거에서 기권한다는 것은 이거는 항의가 될 수 없죠. 굴복입니다, 굴복.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위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서 투표권을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투표를 해요.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제가 원하는 그 후보자를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선거권은, 투표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을 갖고 왔는데 마음에 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목표는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가리는 문제고, 그리고 not은 그 앞에 쓴다는 거. 자, 그 다음 문장. Planning ahead gives you greater control of your time이죠. 플랜은 계획하다죠. ahead는 앞에 미리인데 부사입니다. 이게 부사. 그럼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은 이죠. 동명사 주어죠. gives입니다. 준다는 거지. 자, give는 여기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사형식 구조로 나옵니다. you가 간접 목적어죠. 당신에게 greater control of your time, 당신의 시간에 더 큰 통제력을 준다.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 됩니다. 그죠? 문장 구조 분석을 잘하는 학생들이 정말 해석도 잘하고 영작도 잘해요. 자,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시간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준다. 간혹 이제 문법을 꼭 해야 되느냐, 문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회화를 목적으로 단순하게 회화를 잘하고 싶다 하더라도 문법을 알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 시험을 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법은 정말 중요하죠.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한민국이니까요.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생각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I enjoy meeting people and seeing new places입니다. enjoy는 동명사 쓴다고 중학생들, 1학년들도 요즘 다 알아요. 그죠? enjoy ing. 요 ing는 병렬입니다. and를 기준으로.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기고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을 즐긴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병렬 구조로서도 여러분은 라이팅 스피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살펴봤고 이번엔 목적어죠. enjoy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로 동명사가 오는 경우죠. 분사는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분사는 주어도 될 수 없고 목적어도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주어 자리인 목적어 자리는 동명사다. 됐죠? 그 다음에 BTS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려준 아이돌 가수들 BTS 아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겠죠, BTS를. 이 BTS의 가사입니다. 뽑아왔는 건데 뭐 적어놨죠. 아이돌 by BTS.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인데 자, 이 문장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구조가. 일단은 stop ing. 이거 아시죠? 이거 stop ing. 너무나 유명한 표현입니다. 동사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다죠. 완전히
멈추다, 중단하다입니다. 중단하다. 완전히 중단하다. 꼭 외워둬야 됩니다.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회화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거와 비교하는 게 스탑 투 부정사 있죠. 스탑 투 부정사. 좀 다르죠. 동사하기 위해 멈추다. 동사하기 위해 멈추다. 또는 멈추어서 동사하다. 멈추어서 동사하다. 이 두 개 중에 융통성 있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무조건 뭐 동사하기 위해서 멈추다. 뜻은 통하지만 우리말로 할 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멈추어서 동사한다. 일단은 두 개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보면 자, 타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ing가 나옵니다. 이 동명사예요. 그럴 때 이 동명사 앞에 이 동사를 하는 의미상 주어를 써야 되는 경우 있죠. 이때 의미상 주어를 여기 씁니다. 이 자리에. 일단은 소유격을 우선적으로 쓰고 또는 목적격, 요즘에 목적격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my도 가능하죠. my도 가능한데 me도 쓰죠.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바로 앞에 쓰면서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는 것까지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래 구조 파악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기대명사 나왔죠. 러버는 사랑하다는 타동사죠. 제기대명사가 목적어인데 의미상 주어, 이 러버의 의미상 주어는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어 똑같죠. 그래서 제기대명사까지 왔습니다. BTS는 영어를 잘하죠. 물론 문법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너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죠. 물론 올바르고 정의롭고 좋은 방향으로 사랑을 해야 되지. 다음에 I've always regretted not studying harder in middle school이죠. 나는 항상 후회를 해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후회를 해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have 플러스 pp죠. 여기서 regret 동명사, 동사 했던 것을 후회한다. 자, regret 다음에 ing가 나오죠. 그러면 동사 했던 것, 동사 했던 것, 동사 한 것, 이것을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후회하다. regret 동명사, 동사 했던 것을 후회한다. 동사 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대학생이 되어서 중학교 다녔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 더 열심히 부사의 비교급이죠. 부사의 비교급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 거. 낯은 동명사 앞에 쓴다 그랬죠. 이것을 항상 후회했다는 겁니다. 저에 해당되는 말이죠. 저는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미친듯이 공부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요즘 시대에서는 좋은 대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입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regret ing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studying 앞에 not을 쓰다는 거. 그래서 regret의 목적어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I'm responsible for. 이번에는 전치사입니다. be responsible for. 전치사 뒤에 명사나 동명사 오죠. 그래서 taking 동명사입니다. take care는 돌보다죠. take care of 돌봐주다. look after과 같은 말인데 나는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 be responsible for입니다. be responsible for. responsible. responsible이란 발음보다 빤잖아요. responsible 이렇게 발음이 많이 됩니다. 원어민들 발음을 들어보면 제 쇼츠 영상에서도 단어를 계속 올리는데 사전 없이 발음할 수도 최대한 원어민 발음에 가깝게 한국말로 표기를 해놔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단어를 공부할 수도 만들어 놨으니까 쇼츠 영상을 많이 보세요. 다음 the worst thing in life입니다. is knowing right and not doing it인데 자 여기서는 이걸 봐야 돼요. 여기 보면 the worst thing in life is knowing right and not doing it에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죄악이죠. 종교에서 보통 윤리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신이랍니다. 신. 그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알죠?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죄악은 옳은 것을 알면서 그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라이트를 가리킵니다. 올바른 것을 알면서 올바른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형식 문장 구조죠. 자, 주어하고 비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ing가 나와요. 이럴 때 이 주어와 ing, 이 동사 ing 부분을 해석했을 때 주어하고 이 부분이 의미가 일치된다. 이럴 때 이 ing 부분은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명사 또는 동명사 구라고 하죠. 전체를. 해석상 의미가 같다는 의미죠. 여기서도 인생에서 가장 나쁜 죄악은 뭐냐? 올바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답니다. 그죠? not knowing. 맞죠? 아시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말 천재잖아요. 애플을 창업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대중화시켰고 2007년도에 아이폰을 내놓아서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준 위대한 그 컴퓨터 세계에서의 창조자인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폭넓은 경험들을 깊이 사고해서 그것들을 이어서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정말 멋진 문장이라서 또 가지고 와봤는데, 자, creativity, 창의성이란 뜻입니다. 창의성, 주어죠. 이제 동사입니다. 창의성은, 자, connecting이라는 단어 있죠? 이 connecting. 이게 보어입니다. 보어. 자, 여기서 보면 things, 사물들과 experiences, 경험들을 연결하는 것이란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creative people은, 자, 이 부분은 connect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의미상 주어. 왜냐하면 창의성이 사물들과 경험들을 연결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 부분은 보호가 되는 거죠. 동명사구로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어 의미가 똑같으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근데 그 연결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동명사 바로 앞에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잘 모르시는 학생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형식 구조에서 ing 부분을 해석을 다 해서 주어와 의미가 같다면 그 ing 부분은 동명사 구, ing는 동명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동명사 앞에 바로 앞에 의미상 주어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동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제 설명 듣고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다시 반복적으로 또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혼동하기 쉬운 동명사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지팡이는 워킹 스틱이죠. 워킹 스틱. 쇼핑 리스트, 웨이팅 룸, 대기실, 슬리핑 백, 침낭, 웨이팅 리스트, 대기자 명단, 스모킹 룸, 흡연실, 앤서링 머신, 자동 응답기, 피딩 룸은 탈의실, 스위밍 풀은 수영장, 다이닝 룸은 식당. 전부 ing 뒤에 명사가 나왔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외워도 되지만 일을 하고 외우면 좀 낫겠죠. 밑에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동명사는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고 현재 분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자, 밑에 보시면 스위밍풀 수영장이 나오죠. 수영장인데 요거 오타네요. 미안합니다. 요거는 L입니다. L. 풀. 내가 타이핑을 오타입니다. 미안해요. 스위밍풀. 지금 보이네. 자, 수영장인데 이 수영장은 a pool for swimming. 앞에 있는 스위밍을 뒤로 보내고
그 앞에 for습니다. 수영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장소다, 그런 뜻으로서 a pool for swimming, 뭐뭘 하기 위한 목적, 용도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swimming 똑같은 ing인데 보이가 있어요. 수영을 하고 있는 소년입니다. 이때는 이것도 오타네. 오타 맞네요. 정말 미안해요. is입니다. is. A boy who is swimming이죠. A boy who is swimming. 수영을 하고 있는 소년. 이렇게 관계대명사절로서 이렇게 수식합니다. A boy가 선행사고 사람이 선행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죠. 이런 식으로. A boy who is swimming. 이 부분이 이렇게 a swimming boy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고 있는 동작이죠. 수영하고 있는 소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위에 건 수영장이라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아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왼쪽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타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막 피곤해가지고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미안해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 있어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 기능을 하면서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분사는 형용사 기능을 합니다. 동명사는 형용사 기능을 못해요. 즉 동명사는 수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사는 수식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형용사 기능을 하면서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했는데 A parrot is known as a talking bird입니다. 앵무새죠. be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말하는 새죠. 말하는 새. A talking bird입니다. A talking bird. 현재 분사죠. 동명사 아니죠. 말을 하고 있는 새니까. 두 번째, the park was full of people. be full of는 뭐뭐로 가득 차 있다. 같은 표현은 was filled with.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공원은 햇빛 속에서 자기 자신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직역이지만 햇빛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때 enjoying이 people 수식합니다. 이렇게. 명사 뒤에서 이 ing가 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enjoy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오는데 이 people하고 이 목적어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기대명사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아요. 동사의 목적어하고 수식받는 명사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즐기는 것도 이 사람들이 즐기니까. people of의 목적어는 people입니다. 그리고 이 people 수식하는 ing가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됐죠? 이런 문장과 같은 구조를 독해에서 부딪혔을 때 학생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게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서 진행시에 나타낸다. 보통 be하고 ing, 이게 진행이죠. 진행 의미를 나타낼 때는 무조건 현재 분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했잖아요. 여기서 했죠. 주어 비동사 다음에 ing 나왔을 때 ing의 의미와 주어 의미가 같다는 거죠. 그럴 때는 ing가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진행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됩니다. 현재 분사. Jane was shopping at the mall이죠. Jane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진행 의미일 때는 현재 분사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보호 자리에서 ing가 올 수 있어요. 이형식의 주격보호, 오형식의 목적의 보호입니다. 자, 문장 보시면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is amazing인데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기술은 굉장히 놀랍다.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서 이 부분까지가 주어가 되죠. 그리고 amazing이 형용사 보호입니다. amazing. 놀라운 형용사 보호, ing 형태 맞죠? 다음에 exam supervisor, 시험 감독관입니다. 주어죠. notice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나는 지각 타동사라고 강의를 해요. 대면 목적어죠. cheating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목적의 보호자 자리에서는 100% 현재 분사입니다. 동명사는 절대 목적의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분사만 목적의 보호가 돼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 다음에 ing 나올 때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시험 감독관은 그들이 시험에 관해서 부정행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 지금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ing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 다음에 ing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이런 설명할게요. 주어 다음에 지각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 다음에 목적의 보호가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있죠. 그 다음 ing 오는 경우 있어요. 이 경우의 차이점이 뭐냐면 동사 원형이 오면 주어가 처음부터 목적어가 이 동사하고 있는 걸 지각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고 ing는 그 ing 하고 있을 때만 지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다시 한번 더. 주어는 목적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동사 원형 하고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지각한다는 거고 ing는 ing 하는 그 순간만 포착해서 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길게 동명사와 현재 분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지루하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제62강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꾸는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사구는 부사구와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와 동사인 주절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절이죠? 부사절이죠. 부사절. 접속사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부사절이 될 수도 있고 조건부사절이 될 수도 있고 이유부사절이 될 수도 있고 양보부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꿔요. 부사구가 뭐냐면 분사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또는 학원에서 분사구문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자체만 놓고 보면 부사구예요. 분사구입니다. 근데 분사구문이란 건 뒤에 주절까지, 이 뒤에 있는 주절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를 총칭하는 말로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자체는 분사구문이 아니에요. 구문이기 때문에 분사구입니다. 분사구.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꾸는 방법. 자, 단계가 있습니다. 각종 문법책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처음에 보면 부사절의 접속사가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거든요. 일단 잠깐 보세요. 여기 2번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시간 접속사는 when 뭐할 때, as도 뭐할 때, while 뭐하는 동안, after 뭐만 후에, 이유 접속사 because, as, since 뭐뭐 때문에. 물론 because나 as, since는 전문적인 뉘앙스를 따지자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 때문에라고 퉁쳐서 갑니다. 그 다음 조건 접속사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양보 접속사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even though, even if도 정확히 논리적으로 좀 달라요. 뉘앙스가. 그렇지만 양보 접속사로 퉁쳐서 4개. 일단 요 정도 정리하고 위에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꾸는 방법에서 첫째, 부사절의 접속사가 이유 접속사. 자, 이유 접속사면 무조건 없앱니다. 이유 접속사는 무조건 없어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양보 접속사이면 주절과 해석을 했을 때 의미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 이 접속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뭐뭐 했을 때냐, 뭐뭐 한다면이냐,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주절과 해석했을 때 연관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해석할 때 필요하면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기 있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 같다. 이 부사절 주어하고 주절도 똑같아요. 같으면은 부사절 주어를 없애고, 같지 않으면 부사절 주어를 살려둔다. 이때 같지 않을 때 부사절 주어가 살아남아 있는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독립분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살려둡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의 동사 시제가 주절의 동사 시제와 같은 시제이면 부사절의 동사를 능동 의미일 때는 동사의 원형의 ing, 만약에 수동적 의미라면 being 플러스 pp입니다. 그리고 부사절의 동사 시제가 주절의 동사 시제와 같지 않으면 부사절의 동사는 having pp입니다. 이건 능동적 의미일 때 having pp, 수동적 의미일 때는 being이 들어가서 having been pp입니다. 이 3번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1번, 2번, 1단계, 2단계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3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머뭇머뭇거립니다. 문제를 풀 때. 자, 4번에 보면 만약에 부정부사 not이나 never이 부사절에 있다. 부정부사가 부사절에 있을 때는 분사를 바꿀 때는 분사 바로 앞에 쓴다는 겁니다. 분사 바로 앞에 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이에요. 자, not이나 never이 있죠. 얘는 분명히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ing 분사란 말이에요. pp란 말이죠. 이럴 때 분사는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수식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being이나 having been은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being이나 having been은 pp나 형용사 앞에서 생략할 수 있다. 3번, 4번,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철저히 암기를 하고 그 명칭까지 정확히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꾸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단계대로 기계처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게 바뀌는 게 내신 시험에 나오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바꾸는 과정은 안 나옵니다. 결론만 나와요. 이게 ing가 맞느냐, pp가 맞느냐 이걸 따지는 문제는 고등부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토대로 그 바뀌는 과정을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Because she felt sick, she went to see a doctor이죠. see a doctor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보는 걸 말하죠. 자, 여기서 그녀가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갔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다는 거죠. 자, because 이유는 지우죠. 지울게요. 그 다음 2단계는 주어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주어 같잖아요. 지워집니다. 그 다음 felt 과거 시제죠. went 과거 시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동사 원형 feel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쉽죠? 나머지 그대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꿀 때는 쉬웠는데 뒤집었어. 분사구를 부사절로 바꿀 때는 어려워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실질 독해에서 분사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해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접속사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주절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융통성 있게 연결하는 능력이. 그럼 거꾸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자, feeling이잖아. 동사 원형의 ing는 뒤에 시제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분명히 과거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주어가 없잖아요.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일단 she felt를 잡았죠. 그 다음 해석했을 때 아팠다.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 접속사 찾아 넣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꾸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더 중요한 것은 분사구를 부사절로 빠르게 이해를 해야만이 독해할 때 주절과 연관이어서 해석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When you read a book, you can learn about other culture입니다. 우리가 아들 다음에는 복수명사 나오는 거 알죠? 아들 복수명사. 아들은 단독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아들은 단독으로 사용이 안 된다. 토익 모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들 뒤에는 복수명사 온다. 복수명사. 그리고 이걸 한 단어로 아들즈라 하죠. 아들즈. 근데 만약에 이게 드가 와요. 드. 정해질 땐 드가 오죠. 그럼 여기도 드가 들어갑니다. 디아들즈.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분사구로 바꿀 때 접속사 when 자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놔두면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은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뜻입니다. 그럼 굳이 읽을 때니까 굳이 안 살려두지 않아도 우리는 접속사 when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어 같죠? 없앱니다. 현재, 현재죠. 동사 원형에다 ing 똑같죠? 자, 거꾸로 올라가면 주어 같으니까 주어 살려놓고 같은 시제니까 read 쓰고 읽을 때 뭐 할 수 있다니까 when. 그래서 when you read 찾아낼 수 있죠. 세 번째. If you turn on the radio, you will hear the song. 네가 라디오를 틀면 너는 그 노래를 들을 것이야. 자, if 날림일입니다. 주어 날아가죠. 시제 뭡니까? 현재죠. will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자,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will은 시제가 현재 시제가 자꾸 미래를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시간이 미래의 시간이 will이 의미하는 시간이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ere이란 이 단어가 현재 시제인데 여기에다가 미래 시간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will입니다. 만약에 이걸 미래 시제라면 이것도 미래 시제고 이거는 현재 시제인데 어떻게 시제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이거는 영문학과에서 대학원 과정이라든가 영어학에서 분명히 교수님들도 강의를 해요, 이거를. 근데 왜 지금까지는 미래 시제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자, 분명히 말합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시간이 미래 시간이에요, 미래 시간. 아시겠죠? 그래서 시제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turning on the radio, you will hear the song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라디오를 틀면 하니까 if는 살려두면 되는 거고 주어 같으니까 없잖아. 그래서 you 살려주면 되는 거고 시제가 똑같으니까 현재 살려주면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will은 나중에 노래를 듣게 되니까 틀게 될 때 듣게 되니까 미리 시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though he was sleepy 그는 졸렸기 때문에 졸렸을지라도 그는 stay awake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양보 접속사 자 지워봅시다. 지우지요. 그 다음 주어 같으니까 지우지요. 비동사 원형 be죠. 원형에다 ing죠. 원형에다 반드시 원형에다 ing입니다. 같은 시제니까 됐죠? 원형에다 ing. 자 거꾸로 올라가 봅니다. 졸렸어요. 근데 그는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어. 졸렸지만 양보죠. 그래서 though 그 다음 he 올리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be인데 뒤에 과거니까 was sleepy로 쓰면 됩니다. 다음 5번에 When the young man called her, she ran over to him이죠. 자 여기서 그 젊은 남자가 그녀를 콜은 부르다는 타동사입니다. 그녀를 불렀을 때 그녀는 그에게 달려왔다. run over to 외워두세요. 뭐뭐에게 달려오다. run over to입니다. 웬 지우죠? 이번에는 the young man하고 she가 다릅니다. 그럼 살려두라 그랬어. 주어가 다르니까 살려줬죠. 자, 1, 2, 3, 4는 좀 달라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거형이죠. 그럼 calling her 뒤에 그대로입니다. 자,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그 젊은 남자가 그녀를 불렀을 때 그녀는 그에게 달려왔어. 그럼 뭐뭐 했을 때니까 when. 그 다음 젊은 남자는 she와 다르기 때문에 살려두고 그 다음에 calling은 뒤에 시제와 똑같으니까 called her. 됐죠? 주어 다른 경우입니다. 다음 6번. While he was watching TV, he heard a strange sound입니다. 그가 TV를 보고 있는 동안에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죠. 뭐 많은 동안입니다. 자, while 지워봅니다. 주어 지우죠 같으니까
자, was ing 과거 진행형이죠. 과거죠. 시작했죠? 본래 동사 watch에다가 ing 붙입니다. 자, 이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being가 나올 때는 비동사를 지워버리고 바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스킬이에요. 테크닉이죠. 비동사하고 ing 붙은 진행형을 읽을 때는 같은 시점에 비동사 날려버리고 그 ing만 바로 땡기면 됩니다. Watching TV, he heard a strange sound입니다. 자, 거꾸로 올라갈 때 그가 TV를 보고 있는 동안에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while he 다음에 TV를 보고 있으니까 진행이죠. was watching으로 써주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Since it was built in 1990, the building has been the tallest structure in the city입니다. 이때 이선 뒤에 주절에 있는 주와 똑같죠? 그 건물이 1990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 도시에서도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죠. 자, 그러면 since 다음에 자 보세요. since가 없어집니다. 똑같죠? 없앱니다. 자, was built, has been이죠. 자, 현재 완료죠. 자, 여기서 was built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지어졌는 시간이 과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과거하고 자, 과거와 뒤에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럼 요 건물이 지어졌던 시간 과거하고 이 과거 요때부터 지금까지 요 시간을 쭉 이제 가장 큰 구조물이었다는데 같은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아시겠어요? 같은 시점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being built 수동이니까 동사 원형 be에다 ing 붙이고 pp 내려옵니다. being built 쭉 가죠. 자, 그래서 pp 앞에는 being이 생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eing은 빼버리고 built만 나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지어졌는 것은 과거죠. 그리고 그 지어졌을 때부터 짓고 난 뒤부터 쭉 뭐예요? 지금까지 가장 큰 구조물이었다라는 식입니다. 요때를 같은 시제로 생각해서 지금 being built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럼 어차피 앞에 being이 생략되기 때문에 pp만 남아있으니까 굳이 따질 필요는 없죠. 수동일 때는. 자, 이것도 요령입니다. 접속사 since 날리고 주어 날리고 was 날려버리고 어차피 being 날아가니까 날려버리고 pp만 내려온 거죠. 아시겠어요? 6번, 7번은 ing일 때 비동사 날려버리고 ing 내려오고 수동태일 때 be 플러스 pp 할 때 비동사 날려버리고 pp만 내려오면 된다는 이게 요령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팁입니다. 잘 챙겨두세요. 그럼 굳이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as I don't know his number, I can't call him이죠. 내가 그의 전화번호겠죠. 그의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때문에죠. 날아가죠. I 갔죠? 날아가죠. 자,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그럼 not 쓰면 돼요. 부정어. not 쓰면 되죠. 같은 시제 현재입니다. 그죠? 그럼 know에다 ing. 되죠. not knowing. 자, 거꾸로 갑니다.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그럼 as 쓰고, 그럼 because 쓰면 돼요. 그 다음 주 I 똑같이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시제가 현재니까 요 ing를 보고 뒤에 시제와 같은 거구나. 요 ing 현재를 보고 ing를 보고 같은 시제구나. 근데 부정어니까 일반 동사에서 do not, don't know. 아시겠죠? 뒤에 시제와 ing를 보고 같은 시제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인데 일반 동사니까 부정어 필요하면 do not, don't know. 됐죠? 다음. 거꾸로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8번도. 중학생들은 특히 많이 틀려요. 다음 9번에 Because I was very angry, I couldn't say anything. 내가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because 지웁니다. I 지우죠. 자, 과거입니다. 과거죠. 비동사 원형에다 ing. Very angry, I couldn't say anything이죠.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다. 거꾸로 쓰면 화가 났기 때문에 because 쓰고 주어 같으니까 I 쓰고 was being이니까 뒤에 시제 couldn't 과거죠. 그래서 was very angry, I couldn't say anything입니다. 오늘은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했거든요. 제가 뒤에 문장 구조 바꿀 때 조금 빨리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일단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 암기하시고 그다음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꾸는 단계를 하나하나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서 바로 문장 보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분사구를 가지고 다시 부사절로 바꾸는 연습도 해보세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요거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1월이지만 그래도 복습하시고 열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1월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MJ 영문법 제63강 분사 사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분사 동시동작의 의미를 지니는 것과 연속 동작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렇게 나오죠. 이걸 우리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 콤마가 나오고 ing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ing는 현재 분사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동사하면서, 그래서 주어는 동사하면서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주어는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1번의 동사면서가 위에 타이틀에 있는 동시동작을 가리키고 2번의 주어는 뭐뭐이다 그리고 주어는 뭐뭐이다가 연속 동작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동시동작 있죠. 부사절의 동작이 주절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고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while이나 as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하면서란 뜻이 되겠죠. 1번에 I'm reading a book while I listen to music입니다. 내가 음악을 듣는 동안 나는 책을 읽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사로 처리해버리면 앞에 I'm reading a book이 주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가 나오죠. 그리고 접속사는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주어가 동일하죠. 주어가 생략되고 I am reading에서 현재 시제고 listen도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닌지 listening이 되죠. 뒤에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문장 구조 나오죠. 처음에 위에 공식처럼 보이죠. 해석할 때도 똑같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책을 읽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뭐 하면서 이런 의미일 때는 while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구조로도 쓰지만 비동사 쓰고 ing 구조로도 씁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거 참고적으로 잘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As she smiled slightly, she passed by me죠. pass by는 지나가답니다. 옆을 지나가는 게 pass by인데 이번에는 as가 보이죠. while이 아니고 그녀가 살짝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그녀는 내 옆을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as she smiled slightly죠. 역시 as가 지워지면서 주어가 동일하니까 지우고 smiled 과거죠. past 과거죠. 그래서 같은 시제로 보고 동사 원형이 아닌지 smiling slightly 콤마 찍고 he passed by m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사 현재 분사가 뒤쪽에 주절 뒤에 나오든 앞쪽에 나오든 큰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이해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있죠. While she waved her hand, she said goodbye죠. 그녀가 손을 흔들면서 그녀는 goodbye라고 말했다. 안녕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while은 없어지고 she가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waved 과거, said 과거죠. 그래서 waving her hand, 콤마 she said goodbye입니다. 똑같은 스타일로 나옵니다. 네 번째로 He concentrated on listening to music while she closed his eyes입니다. 그가 그의 눈을 감으면서 그는 음악을 듣는데 집중했다죠. concentrate는 뭐뭐에 집중하다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도 while이 지워지고 주어가 지워지고 같은 시제도 concentrated 과거, closed 과거니까 closing his eyes. 똑같죠? 자, 다섯 번째.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Singing a song, he was cleaning the room이죠. 보통 청소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그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While he was singing a song이죠. 이번에는 비동사와 ing를 썼습니다. 그래서 while he was singing a song, he was cleaning the room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거꾸로 해볼 때 똑같잖아요. 자, 비동사와 ing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while 지우고 주어 같죠? 지우죠? 비동사 그냥 지워버린대요. 어차피 같은 시제니까 동사 원형 sing에 ing 붙이는 거는 비동사를 지우는 건 똑같아요. 지워버리고 그냥 singing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특별한 비법도 아니고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진행형일 때는. 다음에 while we ate dinner, we had a talk about the issue입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 문제,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while 지워지고 we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eating dinner, we had a talk about the issue입니다. 자, 6문장을 지금 연습을 해봤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감이 오실 거예요. 이번에 7번째 문장과 8번째 문장은 좀 깁니다. 여기 적어놨듯이 올해 수능, 고3 수능 36번과 20번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강의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수능 문장이에요. 처음에 보시면 farmers부터 쭉 가서 fairless까지가 주절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빨간색으로 해놨죠. ing, 그 다음 and 병렬이죠. 그 다음 ing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병렬입니다. 분사 병렬이고 consistently란 부사는 동사 꾸미기도 하고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동명사, 부정사, 분사를 다 꾸밀 수 있습니다. 부사는 수식을 하죠. 그 다음에 demonstrate라는 단어 있죠. demonstrate, 입증하다라는 단어, 입증하다. 단어 잘 챙기십시오. 입증하다. 그리고 타동사입니다, 얘가. 그리고 뒤에 목적어 나오는데 대시 접속사가 나왔죠. 그럼 대절 뒤에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죠. They are good. 이 형식 문장이죠. be good에서 뭐뭇을 잘하다인데 at이라는 단어가 전치사입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 나오는데 what절이죠. 여기서 they가 다시 주어고 do가 타동사고 do의 목적어가 바로 what입니다. what.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전체적인 해석은 밑에 적어놨지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농부들과 랜드오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니까 지주라죠. 지주들이 develop reputation은 명성, 평판이죠. 평판을 쌓아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평판이냐면 for honesty and fairness입니다. 정직성과 공정함에 대한 평판을 쌓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하면서 쌓아가느냐면 producer는 생산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high yield, 높은 yield는 수확량이에요. 농사를 짓고 난 뒤에. 그래서 높은 수확량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잘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입증을 하면서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정직함과 공정함에 대한 평판을 쌓아나간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를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면은 지금 위에서 1번부터 6번 문장까지는 짧은 문장이니까 내용이 좀 쉬웠죠. 근데 7번 문장은 갑자기 길어졌죠. 그런데 문법적인 어떤 내용에 변한 건 없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서 다른 문법이 조금 들어갔다 밖에 없지. 지금 제가 설명하는 포인트에 대한 문법, 즉 동시 동작에 대한 문법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단지 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다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문장이 길어지면서 약간 복잡해지는구라는 걸 읽어보면서 느끼셔야 돼요. 원래 고3에 나왔던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분사고 현재 분사가 비춰드리고요. 이제 이해가시죠? what절 같은 거 들어갔죠?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됩니다. 그죠? what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가 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또 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This will enable educators to take. 근데 자, 일단 문법 설명해 드릴게요. enable은 아주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오형식 타동사고 가능하게 하다. 교육자들이 목적어죠. to 부정사가 목적의 보호인데 여기서 표현이 하나 있죠. take advantage of는 무엇을 이용하다, 활용하다, 사용하다입니다. 무엇을 이용하다. 한 단어로 utilize 아시죠? U-T-I-L-I-G U-T-I-L-I-Z-E입니다. utilize, 이용하다. 많이 씁니다. take advantage of도 많이 써요. 물론 make use of도 있죠. make use of. 무엇을 이용하다. 자, 그 다음에 games attention commanding capacity. 밑에 게임의 주의력 지배 능력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nd가 나오죠. 지금 여기서 enable과 allow가 위에 연결되는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allow 역시 오형식 타동사로 쓰였어요. 진짜 많이 쓰죠. 아마 탑3나 될 겁니다. 구조상으로. allow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to 부정사가 목적의 보호. 오형식 구조에서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들의 게임을 즐기도록 해줄 거다 이 말인데 뒤에 보면 여기는 접속사가 살아있죠. 없어진 게 아니고 while 다음에 learning이죠. 맞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그들의 게임을 즐기도록 해줄 것이답니다. 그러면 게임 여러분이 PC방에 있는 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좀 재미있게 구성한 학습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그들의 게임을 즐기도록 해줄 것이다 이 말이죠. 영어 단어나 문법도 이렇게 개발하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까지 문법을 학생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맨 뒤에 보면 while ing 나왔어요. 학습을 하면서 게임을 즐긴다. 동시죠. 이해갑니까? 이만큼 지금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이게 자주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문법이 이게. 잘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이에요. 연속 동작. 자, 연속 동작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물론 시간 차이가 짧은 시간 차이도 있지만 좀 길게 느껴지는 시간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연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사절의 동작이 주절 다음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고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and다. and 뭐뭐 하고 나서란 뜻인데 자 보시면 The train left at 8입니다. 그 기차는 8시에 떠났답니다. 그리고 and it이죠. 기차죠. 그 기차가 11시에 부산에 도착했답니다. 연속적으로죠. 앞에 떠났고 도착했답니다. 몇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자, 이럴 때 the train left at 8는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콤마 나오고 난 뒤에 and가 없어지고 주어 똑같은 게 없애면서 같은 시제니까 arriving 동사원이 ing입니다. 근데 이거는 동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죠. 차이점 알겠죠? 두 번째, they arrived at the station. 그들은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티켓들을 샀어요. 뭐 열차면 열차표를 샀겠죠. They arrived at the station, 콤마 나오고 and가 없어지면서 주어 they가 없어지면서 같은 시제니까 buying tickets가 되죠. 됐죠? 자, 이번에는 조금 길어집니다. 3번에 researchers. 자, 연구원들은 investigate 밑에 단어 정리 쭉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도록 조사를 한다. learned helplessness in 다음에 둘이 소피아입니다. 초파리입니다. 초파리. 학습된 무력감이죠. 무력감. 학습된 무력감을 조사를 합니다. 초파리에서 학습된 무력감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들은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대체를 보여줘요. show가 타동사니까 당연히 대시 접속사가 되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러한 행동 상태, 이게 주어죠. 상태가 consist of, 이게 자동사입니다.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지다 라는 뜻이죠. 구성되어 있다. cognitive, 인지적이고 그리고 조절적인, 단어가 까다로워. 이거 조절적인 그런 component,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possibly, mood like는 삽입되어 있어요. 해석을 안 해도 되고요. 아마도 기본과 같은 그런 인지적이고 조절적인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독해에서 과거에 영어 독해 연습했던 독해 지문에서 뽑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고3 수준이에요. 우리는 문장 구조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이 나왔죠. and 다음에 주어 똑같죠. 동사시가 똑같죠. 얘를 분사로 처리하면 없애주고 동사 원형의 ing, showing이 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왜냐하면 초파리에서 학습된 무력감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행동 상태가 인지적이고 조절적인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물론 앞에 조사하고 난 뒤에 보여주는 것은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동시동작과 연속 동작에 대한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감을 잡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단어를 외워주시고, 분사도 꽤 복잡합니다. 제대로 강의하려면. 그래서 이제 분사의 어떤 부분을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강의를 들어갑니다. 지금 4탄째죠. 5탄, 6탄, 7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서 강의하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여러분한테 많이 강의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머리가 폭발해버려요. 그럼 배운 건 많이 배웠는데 머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시동작과 연속동작이란 이 의미를 가지는 분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영어 문법 실력이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MJ 영문법 제64강 분사 5탄 완료형 분사구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완료형 분사구란 부사절의 동사 시제가 주절 동사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분사로 바꾸어진 능동 형태의 동사 모양은 having pp가 되고 수동 형태의 동사 모양은 having been pp가 됩니다. 특히 수동 형태일 때는 having been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하다. 원어민들은 생략이 가능한 부분은 웬만하면 생략을 해버립니다. pp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1번에 보시면 as라는 접속사 나오고 주어는 동일하죠. 부사절과 주절이. 시제는 차이가 나죠. finished 과거, can은 현재입니다. 이유 접속사는 무조건 생략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as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주어 같으니까 지워버리고 having pp죠. having finished.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2번에 because라는 이유 접속사. 그 다음 he 똑같죠? 자, 지웁니다. hadn't been to the city before. 이전에 그 도시를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필요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필요했다 이전에 도시를 방문했다라는 내용. 이거는 분명히 그 전 내용이죠. 그래서 방문하지 않았다 하기 때문에 hadn't been. 과거 완료. 뒤에는 과거입니다. 시제 차이 나죠? 이럴 때 1번과의 차이점은 부사절에 부정부사 not이 있습니다. 이럴 때 not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having pp, having been을 쓰고요. 그대로 나머지는 쭉 이어서 쓰면 됩니다. 1번과 2번 차이점은 부정어가 없고 있고의 차이점이죠. 3번. 이번에는 접속사가 양보 접속사, although입니다. 양보 접속사, 즉 이유 접속사를 제외한 나머지 접속사는 주절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경우는 접속사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자, although는 생략해버리고 day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다. 과거 완료. 기억할 수 없었다라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having met, having pp 나머지 쭉 이어서 쓰면 됩니다. 다음 4번은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요. The computer I가 다르죠. 이럴 때 because 지워버리고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the computer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과거 내가 지금 한 대 사야 된다. 지금이죠. 그럼 시의 차이 나죠? having pp, having broken down, I have to buy a new one이죠. 이때 one은 부정대명사로서 컴퓨터를 가리킵니다. 나는 새로운 컴퓨터를 한 대 사야 한다. 다음 5번. 도우라는 양보 접수사 있고 주어 she와 제니는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had been turned down. turn down은 거절하다입니다. 거절하다. 그런데 무수한 직업에서 무수한 일자리에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수동이죠. 자, 처리하면 도우라는 접속사 지워집니다. she도 지워지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수동태이기 때문에 having been pp 씁니다. having been pp죠. 이럴 때 having been을 생략도 해도 됩니다. 만약에 생략했을 때 애매할 수 있으면 그대로 써주고요. 시제가 애매하면.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쭉 쓰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녀가 무수한 일자리 직업에서 거절을 당했지만 제니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성공한 건축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다른 경우에 완료형 분사에 대해서 능동, 수동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MJ 영문법 제65강 with 명사 분사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분사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ing인 현재 분사, pp인 과거 분사, 형용사, 부사 또는 전치사로 나올 수 있는 부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with 명사 분사가 해석을 할 때는 뭐뭐가 뭐만 채로, 뭐뭐가 뭐뭐인 상태로, 뭐뭐가 뭐뭐 하면서, 뭐뭐가 뭐뭐 하여서 란 뜻인데 뭐뭐가에 해당되는 게 여기 나온 명사입니다. 이 명사는 분사에 대해서는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with에 대해서는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지만 분사에 대해서는 의미상 역할하는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말 기억해 주세요.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관계이면 현재 분사라는 거죠. 능동관계라는 것은 명사와 분사가 능동관계면 현재 분사라는 것은 이 명사인 의미상 주어가 이 동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관계이면 과거 분사라는 거죠. 이 명사와 pp는 수동적 의미죠. 수동적 의미, 수동관계. 얘는 능동관계죠. 그리고 형용사면 명사와 형용사가 뒤에 나오면 또는 부사나 무사고 나오면 그 명사의 상태나 상태를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문을 쭉 적어놨는데 이 예문은 무조건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다 암기하세요. 외워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번 He's sitting on the sofa with his legs shaking인데 그는 소파에 앉아 있답니다. 앉아 있는 게 이게 주절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의 다리를 떨면서라는 어떤 다리를 떨고 있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지금 이어지는데 다리가 떨고 있죠. 다리 자체가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능동적 의미입니다. With his leg shaking입니다. shaking. 이해를 잘해야 돼요. 다음에 2번에 The singer sang a song with her husband playing the piano입니다. 자, 그 가수는 노래를 불렀다. 여기서 주절은 끝나요. 근데 부수적으로 그 가수의 남편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그 가수는 노래를 불렀다 해요. 그러면 이걸 밑에 해석했는 대로 보면 그 가수는 자신의 남편의 피아노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로 부드럽게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녀의 남편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적 의미죠. 그래서 playing이라는 현재 분사구입니다. With her husband playing the piano. 다음 3번과 4번은
비교를 해보세요. She was sitting on a chair with her ankles crossed. 4번은 he was sitting with his legs crossed입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죠. 그녀의 발목을 교차한 상태로입니다. 발목이 교차되어지는 것은 수동적 의미죠. 그래서 crossed pp입니다. 다음 4번은 다리가 크로스 되는 거잖아요. 다리를 꼰채로 우리말로 하는데 다리가 크로스 되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pp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주어와 이 pp의 관계는 수동관계입니다. 다음에 5번에 The man eats noisily with his mouth open and that's annoying이죠. Eat noisily with one's mouth open은 음식을 쩝쩝거리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 open은 형용사입니다. 쩝쩝거리면서 음식을 먹으려면 입이 오픈돼야 되겠죠. 그래서 with his mouth open 앞에 eat noisily with his mouth open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건 성가신 거슬리는 뜻이죠. 그렇게 하시고 다음 the man spoke with his mouth full입니다. 역시 full도 형용사입니다. 입에 음식을 가득 채운 채 음식을 입에 문 채로 말했다는 거죠. 이 쉬운 거는 아니죠. 음식을 입에 넣은 채로 말을 한다는 게 spoke with his mouth full 형용사입니다. with 목적어 형용사, with 명사 형용사. 다음에 7번 The child crossed the crosswalk with his hand up이죠. up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유치원 학생들 보면 횡단보도 건너갈 때 손을 들고 건너가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애들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착한 아이들이죠. The child crossed the crosswalk with his hand up. 손을 든 채로, 손을 들고서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There are people who sit with their legs apart on their subway. 지하철에서 그들의 다리를 벌린 채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인데 with their legs apart. apart는 밑에 부사로 떨어졌어라는 뜻이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떨어졌으니까 벌려진 채로죠. 그리고 with their legs apart on the subway입니다. 상당히 보기가 민망한 장면이죠. 다음에 역시 여기 apart도 부사입니다. 9번에 the two children walked with their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s인데 그 두 아이는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갔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with their arms around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around each other's shoulders가 전체가 부사구입니다. 두 명의 아이니까 each others죠. 서로의 어깨를 이렇게 감고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With their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s. 꼭 외워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에 It is considered rude to eat with your elbows on the table입니다. 이때 it은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be considered 다음에 원래 5형식에서 2형식 수동태로 바뀐 건데 목적보 rude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to eat는 진주어입니다. 진주어. 식사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무례한 것으로 여겨진다. With your elbows on the table.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놓은 상태로 올려놓은 채로 식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With your elbows on the table. 역시 전치사로 나오는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짧은 문장을 유용하게 생활에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지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스피킹과 라이팅을 위해서 완벽하게 외워서 사용해 보십시오. 문법을 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뒤에 ing가 맞는지 pp가 맞는지를 또는 형용사가 오는지 이걸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앞에 있는 명사인 의미상 주어와 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MJ 영문법 제66강 비인칭 독립분사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문법책에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는 뒤에 이제 주절까지 포함했을 때의 이야기고 분사 자체만 따지면 비인칭 독립분사구라고 합니다. 자, 밑에 정의를 적어놨는데 부사절의 주어가
we나 you, they, people, one 등과 같이 막연한 일반인을 나타낼 때, 정해진 게 아니죠. 막연한 일반인을 나타낼 때 주절의 주어와 다르더라도 생략을 하고 관용어처럼 쓰는 분사구를 말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또는 학원에서는 외우라고 합니다. 그냥 사실 외우면 편해요. 밑에 쭉 나와 있지만은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roughly speaking, 대체적으로 말하면, 대체로 말하면, considering that 주어 동사죠. 무엇을 고려해 보면,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하면, judging from, 뭐뭐로부터 판단하건대, speaking of, 뭐뭐에 대해서 말하면, considering one's age는 나이에 비해서, compared with는 뭐뭐와 비교해 보면, granting 또는 granted that 주어 동사죠. that은 생략도 가능하고 뭐뭇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taking 목적어 into account 또는 consideration 뭐뭇을 고려하면 한 단어로 considering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외워두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ing 앞에 부사가 오는 이유는 부사는 동사를 꾸미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분사도 꾸밉니다. 그래서 ing 앞에 부사를 위치시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Frankly speaking, I felt annoyed by his attitude.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났다. 뭐 속이 상했다. 짜증이 났다. 뭐 다 같은 의미예요. attitude는 태도란 뜻입니다. 두 번째,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서 Susan is more considerate than her sister. 수잔은 그녀 언니보다 더 사리 깊다. considerate가 생각이 깊은, 사리 깊은이란 뜻이죠. thoughtful 단어 아시죠? thoughtful. 역시 같은 뜻입니다. 다음에 3번에 judging from his accent, he must be from England.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be from은 뭐뭐 출신이다. 그래서 그의 억양으로 판단해 보건대 그는 영국 사람이 틀림없다. He must be from England입니다. 4번에 he looks young considering his age입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인다. considering his age. 다음에 granted that you've made some progress, you should not be conceited. 너가 some progress,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you should not be conceited. progress는 진전, 발전이라는 뜻이 있죠. conceited는 자만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 예문을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렸어요. 위에 거를 철저히 외우고 예문을 완벽하게 외워서 활용해 보세요. 독해를 할 때 가끔 나오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회화할 때 쓰시면 됩니다. 라이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첫 출발입니다. 열공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분사 마지막 강의 67강 8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적 보호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오는 유형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앞에 주어 다음에 이 타동사가 나오죠. 이 타동사는 지각 동사도 있고 find 동사도 있고 have 동사, get 동사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올 때 이 목적어와 분사의 관계를 잘 따져줘야 됩니다. 밑에 정리해놨지만 현재 분사가 목적보에 오는 경우는 목적어, 즉 목적어를 의미상 주어합니다. 분사에 대해서 이 목적어와 능동 또는 진행관계입니다. 능동 또는 진행관계고 PP가 오면 목적어인 의미상 주어와 수동관계입니다. 이걸 적용시키면 목적보는 문법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고 영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밑에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1번 I watched my daughter playing on the playground죠. watch라는 지각동사입니다. 그죠? 나는 봤다. watch는 보통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겁니다. 주시하는 거죠. 내 딸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내 딸이 운동장에 놀고 있는 걸 내가 보게 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면 플레이라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근데 딸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걸 내가 봤으니까 ing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딸이 놀고 있는 건 나의 딸이 놀고 있다는 자체가 능동적인 의미죠.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 딸이. 다음 두 번째, the exam supervisor, 시험 감독관이죠. noticed, 알아차렸다. 비리, cheating on the test는 우리말로 컨닝하다, 즉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다는 겁니다. 비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ing죠. 진행이죠. 비리 부정행위 하는 거니까 능동이죠. 이걸 알아차렸다. notice는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cheating ing. 다음 세 번째, don't you smell something burning in the kitchen입니다. 너는 뭔가가 부엌에서 타고 있는 냄새가 나지 않니? 이 말인데 부엌에서 뭔가 타고 있는 냄새가 나지 않니?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 가끔 있죠. 집에서. 그래서 smell, 지각동사지요. 그 다음에 something이 목적어인데 이 something이 타고 있는 거니까 ing입니다. 능동적 의미 진행. 다음에 I felt my heart pounding and the blood rushing through my veins입니다. vein은 우리말로 하면은 정맥이죠. 정맥. 동맥, 정맥할 때 정맥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심장이 쿵쿵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죠. 심장이 스스로 뛰는 겁니다. 파운딩이죠. ing, 뛰고 있으니까. 그리고 피가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rushing through my veins입니다. I felt my heart pounding and the blood rushing through my veins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5번. I saw the sun shining through the windows입니다. 나는 태양이 창문을 통해서 쫙 빛나고 있는 걸 봤어. 창문을 통해서 쫙 빛나는 걸 봤다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태양이 창문을 통해서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지. 그래서 I saw, 지각동사, the sun 목적어, shining이 진행. 다음, we found him lying unconscious in an alley입니다. alley는 골목길이죠. 우린 골목에서 그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fou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죠. 누워있는 거니까. 그걸 내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워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 사람 입장이 능동적인 거죠. 누워있는 상태가 쭉 가는 겁니다. 다음 7번. I see so much food thrown away every day죠. 이번엔 지각동사지만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 수동 관계입니다. 너무나 많은 음식이 매일 버려지는 걸 봐. 버려지는 거니까 pp죠. throw, through, thrown. 그래서 pp가 되죠. So much food thrown away. 다음 8번에 I heard my name called over the loudspeaker. loudspeaker는 스피커죠. 나는 나의 이름이 스피커를 통해서 불려지는 것을 들었어. 스피커를 통해서 이름이 불려지는 거니까 pp 수동이죠.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니까. 그죠? 다음 9번에 He had his hair cut at the new hair salon. 그는 새로 생긴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답니다. have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 pp죠. had his hair cut입니다. 수동이죠. 머리카락이 컷되는 거니까. 다음에 10번 I had one of my wisdom teeth removed yesterday죠. wisdom tooth가 사랑니입니다. 근데 복수가 wisdom teeth, 사랑니란 복수죠. 나는 내 사랑니 중에 한 개를 어제 뽑았다 해서 사랑니가 제거되어지는 거니까 pp죠. removed. 이렇게 씁니다. have one of my wisdom teeth removed. 이런 표현들. 다음 11번. I had my ears pierced when I was 20 years old. 나는 내가 20살 때 귀를 뚫었답니다. pierce 뚫다죠. 내 귀가 뚫려지겠다는 거니까 pierced, pp. 다음, Jane gets her nails done at the nail salon every week죠. 제인은 매주 네일숍에서 네일을 받는다. get her nails done. 이런 표현을 외워두세요. 네일을 받다 표현입니다. get 목적어 pp. 손톱이 네일 받게 되는 건 수동적 의미죠. 다음 13번 I have to have my hair dyed
once a month because of my gray hair. 흰머리죠. my gray hair. 내 흰머리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나는 염색을 해야 해. dye가 염색하다란 뜻입니다. pp죠. 머리카락이 염색되어지는 거니까 have my hair dyed입니다. 다음에 14번. I had the window frames of my parents' house replaced because they were old입니다. 이때 they는 앞에 나오는 창틀을 가리키죠. 나는 나의 부모님의 집에 창틀을 교체해드렸다. 그것들이 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틀이 replaced, 교체되어지니까 수동 pp죠. 이렇게 해서 지금 14문장을 가지고 목적보호가 현재 분사인 ing, 동명사 아닙니다. 현재 분사죠. 목적보호 ing는. 그 다음 수동적 의미 pp를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분사 전체를 다시 총복습하셔가지고 분사는 다른 문법보다도 굉장히 문법이나 영작이나 독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해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철저하게 복습하셔서 암기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동명사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BA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